네, 자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서동수 대리와 오늘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 이어갈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는 증시 둘러보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흐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흐름 좀 좋지 못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S&P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연일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뭐 금리가 이제 인상이 된다는 이슈가 뭐 전 세계 금융 시장에 뭐 어느 정도 계속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시장이 붕괴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 정도 가지고는 뭐 붕괴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그냥 통제내는 수준 내에 지금 뭐 아직은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미끄러지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 환율이 뭐 1,200원을 뚫고 올라간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뭐 이머징 시장에서 조금 약간 희망적인 흐름들을 어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점을 통해서 좀 증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는 달러 흐름이 그렇게 뭐 추가 강세를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그리고 또 IT 종목도 함께 밀리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네. 간밤에 구체적인 그러니까 정말 이 지수에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압박을 줬던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원인이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거고요. 그게 금리 인상에 달러 인덱스가 100 근처에서 계속 있으면서 반대 포지션의 자산들의 가격이 무너지는 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최저점으로 가면서 시장의 공포심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외신들은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제 뭐 그다지 뭐 얘기할 만한 부분들이 크게 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잠깐 일어났을 때 봤을 때는 또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반납을 했더라고요. 네.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유가 시장 자체,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무너진 원유 시장 자체가 시장을 하락을 리드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실적 모멘텀이 좋았던 IT주들도 좀 어제는 하락을 면치 못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들, 한 10월 둘째 주 이래로 거의 최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머징 마켓이 오히려 하락폭 자체가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자체가 0.2%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네. 좀 상대적으로 조금 하락폭이 좀 덜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간 이제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97 정도 레벨까지 내려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금리 인상을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좀 기대를 했던 부분들이 이미 조금 약간 선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유로화가 반대 포지션에 있는 것들도 당연히 아실 테고 유로화는 이로 인해서 좀 1.2% 오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들인데요. 남아프리카 렌즈하고 콜롬비아 페소가 저점에서 반등을 주는 모습들이 조금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이 점에 약간 조금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안화가 4년 내 최저치라는데 괜찮겠느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다가 좀 조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SDR 편이라는 센티멘트로 충분히 좀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우리 어제 원화도 약세폭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네. 이런 걸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자산 가격이 다시 균형점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제 자산 가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점으로 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아본다면은 결국 이제 폭락사산한 자산들 다시 한번 좀 투자의 어떤 가치는 지금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이제 대표적인 이머징 자산 중에서 결국에 우리 시장을 봐야 되겠죠.
코스피 시장 봤을 때는 또 외국인이 또 뭐 어느 정도 매도 규모가 어느 정도 좀 상당히 이뤄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새 코스닥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선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돌고 있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레벨 자체가 물론 지금 최근에 이동평균선을 다 무너뜨리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또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워낙 이동평균선 자체가 뭐 2000포인트, 5년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기술적인 부분에다가 크게 뭐 신경을 써도 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 상당히 좀 조정폭도 어느 정도 있는 편들이고 계속 이 박스권 상단 하단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에서 외국인의 매수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이머징 통화의 작은 반등과 함께 좀 이뤄지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 센티멘트한 부분들, 물론 이머징 시장 자산들의 펀더멘탈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로 작용을 분명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바로 그냥 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FOMC의 금리 인상을 견제하는 자산 가격들의 흐름, 여기에서 조금 치우쳤던 부분들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런 성질을 봤을 때 이거는 위기라고 인식을 하기보다는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이슈가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간밤에 달러 흐름 그리고 신흥국 통화 흐름을 봤을 때 이 약세 기조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포착이 됐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FOMC 회의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전까지 긍정적인 신호가 나왔다는 점에서 변곡점을 조금씩 형성해 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이런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상당히 요즘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유가 관련해서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무너지는 원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네, 요즘 제가 이제 저녁에 이제 홈쇼핑 이렇게 좀 자주 둘러보는데 보면은 여행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거의 보면은 이제 유류 할증료가 0원이라고 이제 나올 정도로 유가 계속해서 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원자재 시장은 뭐 가면 갈수록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좀 돌파구가 뭐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계속해서 좀 참혹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세상의 하드웨어 세상은 지나갔다. 우리의 생각의 깊이가 오히려 돈을 만들어내는 시장으로 모든 게 변한 거고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헤게모니가 완벽하게 넘어온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세상에 뭐가 모자라다, 뭐 이런 물질적인 부분들, 아니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 뭐 다 너무나도 싸지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의 월급도 많이 싸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변화를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유가로 인해서 지금 최근 글로벌 시장 센티멘트는 상당히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금 서동수 대리가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어떤 사회적인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봤을 때는 그 변화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 그렇다면 일단 외신 쪽에서는 이번 저유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그리고 이번 흐름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짚고 있을까요? WTI가 40불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37불 선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 CNN 머니에서 얘기하기는 지금 원자재 시장이 굉장히 참혹스럽다라는 표현을 하네요.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저 수준이고, 뭔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 원자재 시장이 이렇게 완전히 뭐 냉각이 된 듯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미국의 뭐 원자재, 미국 마이닝 섹터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12만 3천 명 정도가 해고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뭐 앵글로 아메리카라는 마이닝 업체, 마이닝 자이언트 같은 경우는 전 자산의 60%를 지금 뭐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뭐 8만 5천 명, 뭐 전체 인원의 한 3분의 2 정도, 7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지금 이제 해고를 감원을 계획들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이제 분명히 이제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이로 관련된 업체와 국가들은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 이상 니즈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측면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렇다면은 원자재 시장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은 신흥시장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그렇죠. 저희가 이전에도 점검을 많이 해봤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그 사회 구조, 그러니까 산업적인 어떤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포착해야 될지요? 뭐 그림을 하나 빠뜨리긴 했는데 네. 그 플라티늄하고 네. 구리 가격 한번 차트를 하나 차례듯이 한 1, 2초씩만 보여주세요. 네. 이게 이런 하향 트렌드가 나오는 것은 뭐 일시적인 흐름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이렇게 점차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우리가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을 계속 좀 재차 반복을 드리는데 충분히 싸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뭐 우리나라는 뭐 현대자동차와 무슨 뭐 현대중공업과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 삼성전자가 이끌어가는 나라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최근 몇 년 새 그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처럼 뭐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업들이 아닌 뭐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처참하게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 그리고 회사가 더 이상 돈을 벌지 못하는 상태. 돈을 벌지 못하면서 나라에다가 세금을 더 이상 주진 못하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진짜 줄 수 있을까? 근로자들은 내가 임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진짜 소비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지금 굉장히 뿌리 깊이 계속 정착화되고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뭐 예전에 이런 주식들이 지금 5배나 더 높은 가격에 있었는데 지금 굉장히 싼 가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하드웨어는 굉장히 싸지고 있고요. 더 이상 충분한 뭐 1대1로라는 전략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것보다는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뭐 길이 깔려지지 않고 철도가 깔려지지 않고 어느 곳에 컴퓨터가 없는 곳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시장의 하락 트리거로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시장의 1, 2%의 하락을 매일매일 지금 일으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폭 자체가 너무 작고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들. 우리는 이런 것보다는 페이스북이 맨날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아마존이 시장을 다 재패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목하는 모습들이 증권시장에서는 굉장히 요구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원자재 시장,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안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무너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서 팔아봤자 여러분들이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제가 장담하지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점을 잡고 갈 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들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미드텀, 롱텀에서는 분명한 수익 구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은 이렇게 좀 하락세에서는 투자에 적기다. 여기서 좀 천천히 좀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장기적으로 좀 길게 안목을 갖고 간다면은 분명히 이제 다시 좀 반등의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할 수 있는 투자를 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홍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리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